이번 시간에는 앨범 편집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앨범 편집기는요, 유저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앨범을 편집을 할 수 있는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스터 템플릿을 등록을 할 때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설명에 해당하는 영상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과감하게 화면을 꺼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숙제가 되었을 때 이 영상을 보는 게 맞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품군들이 보이게 되겠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마스터 템플릿을 등록한 상태에서는 또 이 제품군을 누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템플릿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왼쪽에 편집점 보관함을 눌러요.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신규 편집점 보관함을 누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면 바뀌어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는 총 3가지의 마스터 템플릿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마스터 템플릿이 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자, 저는 강남 스타일 앨범으로 이 배경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쵸?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화 추가를 하고요. 자, 반추가 원화 추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편집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편집기가 뜨게 되겠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각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편집기가 뜨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빠르기를 바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봤는데 원명도 들어가 있고 원전경도 들어가 있네요. 이게 신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겠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편집기가 떠서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템플릿 변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템플릿 변경은 2가지가 있어요. 전체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습니다. 전체 변경은 요거를 눌러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클릭을 해서 적용을 누르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안 하고 개별 배경을 개별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편집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어 창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버튼들이에요. 앨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뭘까요? 바로 이 배경, 이 템플릿에 사진을 집어넣는 것만큼 중요한 개념은 없겠죠. 그쵸?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사진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이런 웹 앨범이라는 버튼이 생겨져 있습니다. 안 생기면 이상한 겁니다. 눌러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순신이라는 명단을 불러왔죠. 이순신 참여 행사 클릭하면요, 자, 이순신의 참여 행사가 이렇게 미리 분리되어진 사진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4월 5일 놀이동산 보이죠? 자, 앞에 날짜는요, 이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 이 목록들이 정리가 된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항상 이렇게 날짜를 쓰실 때는요, 2자릿수로 맞춰주세요. 그게 이렇게 문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04월이 아니고 그냥 4월 5일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식을 맞춰서 써주세요. 날짜는요. 이렇게 놀이동산을 클릭을 하면 놀이동산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있겠고요. 여기 보면 전체 사진 추가, 선택 사진 추가가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누르면 전체가 추가가 되겠고, 선택 사진은 이제 제가 드래그라든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제가 제어를 해서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택 사진을 추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 필요한 사진수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이 템플릿이 63장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리고 누리동산 폴더 안에는 29장의 사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사진 추가해 볼게요. 저는 20장만 불러오고 있네요. 저는 9장을 안 불러왔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합이라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적합. 가끔 품질 저하라고 뜰 수가 있어요. 그럼 죄송스럽지만 그 사진은 지워주세요. 부르지도 마십시오. 그 사진을 저희 앨범에 넣었을 때는 저희가 화질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전화가 와서 품질 저하가 얼마큼 되냐고 여쭤보는데 그걸 저희가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품질 저하가 떴으면 과감히 지우시고 적합이라고 떠있는 것만 사용하시면 바라겠고요. 상세 편집 눌러주세요. 그 전에 사진도요. 이 안에서도 촬영할 날짜라든지 파일명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세 편집 누르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요. 편집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진을 끌어다가 놓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끌어다가 놓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냐? 그게 아닙니다. 두 번, 두세 장씩 드래그해도 상관없고요. 컨트롤 키도 상관없고요. 끌어다 놓으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다음 장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Shift 키를 이용해서 끌어다가 놨습니다. 자, 쉽죠? 여기서 사진끼리 끌어다가 놓으면 위치가 바뀝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진에 대한 제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에 대한 제어는 요 위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자, 버튼을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설명이 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눌러보면 아는 기능들이거든요. 자,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앨범을 출고를 했을 때요. 좋고 나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사진에 대한 밝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사진은요. 여기 보시면요. 밝기 버튼 눌러서요. 얼마든지 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꼭 밝기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제어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요. 델리트 키를 누르면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또 아무것도 없어졌죠?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템플릿 자체를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델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델리트 키 누르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내가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화면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앨범에 대한 템플릿에 대한 제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이 헷갈리신 부분이 사진을 넣었을 때 제어하는 걸 헷갈려 하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면요. 사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진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우스를요. 이렇게 바깥에 갖다 대면요. 이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요. 십자표가요. 클릭을 하면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틀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진을 넣었을 때 제어하는 것보다는요. 이 자체에서 제어를 하는 게 좀 더 빠르세요. 그 다음에 혹시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여기가 재본선입니다. 절단선이에요. 저희가 재본을 하다가 재본을 할 때 가운데를 자르게 됩니다. 여기 가해에 있는 파란 선도 사진이 잘리게 돼요. 이만큼 테두리가 잘린다는 거죠.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사진 작업을 할 때요, 이렇게 간혹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넓게 와이드로. 그럼 뭐가 안 좋냐면요, 자, 요렇게 정가운데가 잘리게 돼요. 자, 얼마나 보기 흉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않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틀을 간단하게 제어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바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편집을 하는데 이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 템플릿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단에 테마 변경을 누르시면요, 테마가 뜹니다. 저희 템플릿 타입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갖다가 끌어놓게 되면요, 요 장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놓은 장만 바뀌어요. 자,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건 더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끌다가 놓으시면 바뀝니다. 밑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은 이 사진 틀은 이상이 없는데 뒤에 백그라운드가 싫다 그러면 그때 놓으시면 백그라운드만 바뀌게 됩니다. 아주 쉽죠? 여러가지 타입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의 구조는 이 백그라운드와 사진 틀에 합친 게 템플릿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 틀 말 그대로 사진 틀입니다.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재밌죠? 갖다가 놓으면 갖다가 복사도 해서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 사진 들어가 있는 영역 자체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글상자. 자, 앞에 있는 원명을 이 글상자를 통해서 넣은 거예요. 글상자도 간단합니다.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고요. 당연히 글씨 크기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상자 넣을 수도 있고요. 글상자는 여러가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스타일을 통해서 채울 수도 있고요. 박스 형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런 재밌는 말풍선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직관적입니다. 건들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눌러보시면 알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이런 거 유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창에 대한 제어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하고요, 또 사진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까 또 웹에 가서 그 다음 행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사진이 추가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체크박스에 있는 것들은요, 이미지가 쓰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사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숫자가 나타나요. 바뀝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진이 여러 장 썼다는 뜻이니까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화면은요, 사진을 불러왔지만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사진들만 쭉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 편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안 쓴 사진만 있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미사용하면 쓰지 않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사라지죠. 사용을 하게 되면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사진 추가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앨범에 대한 분류가 연동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만 안 갖고 와도 돼요. 미리 분류가 안 돼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이 화면에서 사진에 대한 경로를 찾으셔서요, 따로 미리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따로 불러와서도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사진 추가는 웹에서도 가능하고 이 경로에서도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그 제가 끝으로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사진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요, 아주 간단한 편집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이 이만큼 분려져 있는데 일일이 넣기가 힘들다. 그러면 페이지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하단에 미사용 이미지가 떠 있어요. 아직까지 불렀는데 사용하지 않은 사진들이에요. 그럼 템플릿이 보이죠? 자동 편집하기 누르면요, 자, 한 번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 편집 들어가서 자,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프레임으로 이쁘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행히 이쁘게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편집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편집 완료를 눌러주세요. 근데 이 편집 완료 버튼은 꼭 앨범 편집을 완료할 때 누르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눌러도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편집 완료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편집한 것만 저장이 돼요. 제가 빠른 저장을 위해서 좀 이미지를 지워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빨리 보시라고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시 편집 완료. 지금 전체 파일이 사진이 11개가 올라가 있네요. 자, 지금 제가 이순신이라는 원생을 편집을 했어요. 그 편집률이 23.21%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버튼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실수하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편집을 하시고 나서 그냥 완료를 해서 전송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미리 보기에서 한 번만 체크를 하셔도 그 잘못된 거를 좀 찾아낼 수가 있으신데, 이걸 안 하시면 나중에 좀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기 버튼 눌러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률이 23.21%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100% 이제 그 사진 영역에 100% 다 사진이 들어가서 완료가 되면요, 이렇게 편집 완료라고 바뀝니다. 미리 제가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전부 다 이상 없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주문하기가 가능합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 친구가 장바구니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편집 완료가 쫙 돼 있죠. 시즌이 되면 이제 전부 다 편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클릭으로 하면 전부 다 한 번에 주문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편집 완료가 한 친구밖에 안 돼 있죠. 그 주문하기 버튼 누르면 장바구니로 넘어가 있게 됩니다. 세종대왕 보이시죠? 예, 장바구니에서 세종대왕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저희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원을 관리하는 일회객 본점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제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완료하시고 나서 통화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앨범 편집기 설명과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